고급 언어는 언어 개념이 명확해야지 좋은 언어가 되고요. 즉 언어 개념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신텍스하고 시멘틱스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신텍스, 문장의 구조, 시멘틱스, 의미. if하고 for 문의 차이점이 어쩌면 if, for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때 PL 배우는 학생들 알 텐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프로그래머가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호환성, 이식성, 포터빌리티, 신뢰성, 모듈화, 효율성 등이 좋은 언어가 좋은 언어라고 하죠. 확장성이 좋아야 되고요. 프로그래밍 환경도 좋으면 좋겠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하고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이 같진 않잖아요. 프로그래밍 환경이 좋아야 되겠고요. 일단 대표적인 언어들 몇 개만 들면 코볼 상업용이 있고요. 포트란 과학계산용이 있었고요. 알골은 좋은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디자인했던 그런 언어인데 그 당시 컴파일러 개발 수준이라든지 컴퓨팅 하드웨어 환경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 개발에 사용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알골 이후에 개발된 언어들한테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기준이 되는 언어고요. 네, 알골 이후 언어 중에서 이제 파스칼 언어를 한때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에이다라는 언어는 미국 방송에서 필요에 의해서 미국 방송은 매우 많은 소프트를 개발하죠. 분산 처리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군사용 미사일 관련된 그런 가상의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운영 체제를 만들고 DB 만들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적합한 언어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코딩을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하나의 언어로 하자 이런 시도가 에이다였었고요. 미국 방송에서 IBM이라는 회사에서는 PL1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었죠. 예, 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는 C++가 있고요. Java, C# 같은 언어들이 있죠. 컴파일러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로 어떤 특정 타겟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그런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죠. 다음에 컴파일러 구조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컴파일러 중에는 크로스 컴파일러도 있어요. 크로스 컴파일러는 뭐냐면 교차 컴파일러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은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안 되죠. 근데 스마트폰 앱은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앱은 어디서 개발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 PC에서 개발하면 그래서 개발하는 환경하고 개발하는 하드웨어하고 실제 실행하는 하드웨어가 다른 경우에 그때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용으로 목적 코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다음에 인터프리터는 뭐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자, 프리프로세서는 어떤 목적이죠? 프리프로세서는 C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매크로 확장 기능이죠. 두 번째는 shop include, 파일들을 include 하는 거죠. 그래서 compile time 라이브러리들, stdio.h, 표준 입출력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거나 또는 string.h, string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거나 그런 목적들 등등. 그 다음에 conditional compilation, 소스 코드가 매우 긴데 조건에 따라서 컴파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매킨토시에서 실행할 때
윈도우에서 실행할 때, 리눅스에서 실행할 때 이렇게 머신 디펜던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소스 코드를 나는 윈도우용에서 실행할 건데 그러면 매킨토시나 리눅스용으로 작성해 놓았던 소스 코드 부분은 컴파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건부 컴파일. 또 하나는 디버깅 할 때. 나 디버깅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굳이 컴파일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조건부 컴파일러 주로 sharp if, sharp and if를 이용해서 컴파일 안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조건부 컴파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프로세서의 기능이죠. 그래서 주로 프리프로세서 기능은 언어의 확장성 부분이 커요. 확장성 부분은 그 언어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잘 된 게 물론 C 언어에서도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긴 하지만 자바라든지 파이썬에서 특정 기능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고 싶어. 게임 엔진 부분을 이미 누군가가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것을 인클루드해서 링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자바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신저 채팅하는 간단한 앱 만들 때 자바로 만들면 누군가 라이브러리를 매우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갖다가 인클루드해서 함수 콜만 하면 되게끔 하는 이런 언어의 확장성 측면이 전처리 기능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컴파일러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어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했네요. 자, if 문이 하나 있어요. if 괄호 열고 a가 10보다 클 때 어쩌고 저쩌고. 이것에 대해서 어휘 분석 결과는 if에 해당하는 정수값, 왼쪽 괄호에 해당하는 정수값, 토큰 넘버로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if에 대한 정수값이 뭐 32인지 33인지는 미리 내가 정의해 놓는 거죠. if는 32로, 왼쪽 괄호는 7로 이렇게 일단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뭐 4로, 크다 이것은 25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각 토큰들을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정수로 바꿔놔야지 나중에 처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토큰 넘버로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이 어휘 분석기에 하는 일이죠. 다음에 파서는 방금 전에 어휘 분석 결과 토큰 넘버들, 토큰 시퀀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스 트리를 만드는 것이 파서에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파싱 결과로 문장이 틀렸으면 문장이 틀린 문장인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문장이 옳은 문장들에 대해서는 파스 트리를 출력하고 이게 파서에 하는 일이죠. 그다음에 의미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관심사가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중간 코드 생성. 중간 코드 생성은 원래 파싱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생성을 해도 돼요. 어셈블리어로. 바로 생성해도 되는데 이제 효율적인 상품화된 좋은 컴파일을 만들려면 바로 생성을 안 하고 중간 코드로 생성을 한 다음에 최적화를 통해서 최종 코드를 생성을 해요. 네,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중간 코드는 어셈블리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스 트리, 파싱 결과 트리가 있어. 이 트리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의 중간 코드로 생성을 한 거죠. 여기 A는 B 더하기 10인데요. 이 중간 코드의 의미가 로드 1번 레지스터에 B 값을 2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B 값을 1번 레지스터에 로드를 하고 LDC는 컨스턴트를 로드를 하고 그러면 스택에 이제 두 개의 값이 있는 거죠. B 값하고 10하고 add 명령을 주면 덧셈을 해서 두 개의 값은 없어지고 B 더하기 10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를 store 명령을 통해서 결과를
여기서 1은 A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변수 A에 저장하는 여튼 이렇게 파스트리 내용을 어셈블리어 형태의 중간 코드로 출력하는 것을 중간 코드 생성기라고 해요. 다음에 코드 최적화는 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면 비효율적인 코드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코드를 효율적인 코드로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최적화의 주 내용이 local optimization, 지역 최적화, 전역 최적화 내용이 있는데 constant folding, redundant한 로드 스토어를 없앤다든지 산술식을 단순화한다든지 strength reduction,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시간이 짧게 걸리는 코드로 바꿔준다든지 뭐 등등.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은 주로 루프, 폼은 반복문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적화하는 내용들, 또 이제 unreachable 코드, 뭐 if문에 의해서 실행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최적화고요. 최적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목적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러 처리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컴파일러 자동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컴파일러 자동화는 렉스, 어휘 분석기. 어휘 분석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 그다음에 파서 생성기, 야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휘 분석하고 파싱은 전단부였죠. 후단부에 대한 중간 코드 생성하고 최적화 이런 부분은 자동화 도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쓸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교재는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PQCC 모델이니 ACK 모델이니 하는 그런 컴파일러 자동화 도구들이 있죠.